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오늘 내용은 실적 직후 하루 동안 아이온큐가 추가한 계약과 생산 능력입니다. 2분기 매출은 8,01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7% 늘었고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도 크게 넘었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은 2억 8천만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니콜 로드마시는 CNBC에서 아이온큐가 약 30년의 선행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30년은 1995년 초기 양자 논리 게이트 연구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4월에는 다음 세 세대의 시스템을 위한 오류 내성 설계 청사진을 공개를 했고 지금은 컴퓨팅과 네트워킹, 보안, 센싱을 한 회사 안에서 판매를 합니다. 니콜로드 마시는 아이온키를 세계 최초의 양자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번 분기의 고객 내구성도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데 매출 60%가 상업 고객에서 나왔고 50%는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네 곳 중 한 곳에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구매를 했던 것이죠. 양자 컴퓨터 사용료만 받던 회사였다면 나오기 어려웠던 조합입니다. 컴퓨팅 고객의 네트워크와 보안, 센싱을 추가 판매하면서 고객당 계약 금액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카이워터 인수 이후에 아이온큐는 자체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양자 기업에도 칩과 원자시계를 공급하는 머천드 공급자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패키징하며 국방 인증까지 갖춘 생산 기반을 확보를 했죠. 이 변화는 아이온큐의 매출원이 클라우드 사용료와 시스템 판매에서 제조 서비스까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양자 산업이 커질수록 경쟁사 성장도 아이온큐 공장의 주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연간 가이던스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달러도 스카이워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7월 31일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는 스카이워터는 없고 새 연간 전망도 아이온큐 단독 사업을 기준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분기부터 제조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기존 양자 사업 성장과 인수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기적 성장 100% 목표를 지키면서 외부 파운드리 매출까지 더해지는 첫 통합 성적표입니다. 니콜로드 마시는 아이온큐가 7자리, 8자리, 9자리 연매출에 도달한 첫 순수 양자 기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매출 단계가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고객도 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정부로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소재과학과 제약 금융 서비스,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 실제 계약을 공급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연구 성과가 고객의 실제 예산과 계약으로 바뀐 기간까지 포함하면 30년입니다. 그리고 4월에 공개한 오류 내성 청사진은 다음 세대 납품 계획까지 담았습니다. 아이온큐는 한 세대 장비만 설명하지 않고 256 큐비트 이후 1만 큐비트와 그 다음 세대까지 필요한 오류 정전과 연결 구조를 공개를 했는데 고객이 시스템을 구매할 때 다음 세대와 호환될지 언제 더 큰 장비로 넘어갈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표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 사업에 필요한 공급자가 몇 년 뒤에도 같은 아키텍처를 이어갈지 검증할 자료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6월 양자 행정명령은 아이온큐의 내 제품군을 직접 겨냥을 합니다. 정부는 컴퓨팅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과 네트워킹, 사이버 보안까지 국가 우선 과제로 묶었는데 아이온큐는 스카이워터를 통해서 칩을 만들고 벡터아토믹은 원자시계와 센서를 공급하며 아이디 퀀티크와 클라비스 계열로 보안망을 판매하고 컴퓨팅 시스템까지 보유를 합니다. 정부 예산이 어느 분야로 이동해도 같은 회사 안에 다른 제품이 계약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자시계 계약은 매출액보다 생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다르파가 125대를 주문했다는 것은 군이 여러 플랫폼에 배치할 수량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죠. 한 대를 실험실에 설치해서 성능을 보는 단계와는 다릅니다. 생산 라인이 완성되면 다른 군종과 동맹국들도 동일한 규격을 구매할 수가 있고 부품 공급과 교정, 유지 관리에서 후속 매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밀 시간은 GPS의 보조 기능이 아닙니다. 레이더는 송신과 수신 시간을 정확히 맞춰 거리를 계산하고 통신망은 여러 장비가 같은 시간축을 공유해야 데이터를 합칩니다. 위성과 드론, 미사일도 위치 정보가 흔들릴 때 내부 시계 기준으로 항법을 이어가는데 광학 원자시계가 작고 튼튼해질수록 고정된 연구시설에서 이동형 무기체계로 고객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엔하로 계약 역시 카펠라 인수의 목적을 숫자로 확인하는 사례인데 아이온큐는 지난해 카펠라를 인수하면서 우주 기반 센싱과 정보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엔하로 운영 계약을 따내면 카펠라는 위성을 띄워놓고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촬영 요청에 따라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성이 궤도에 있는 동안 같은 자산에서 여러 번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사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볼 것은 수주와 매출의 시간차인데 디웨이브는 어닝 시스템 계약을 따냈지만 큰 장비는 납품 시점에 매출이 몰립니다. 리게티도 시스템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는 아직 작죠. 아이온큐는 클라우드 사용료와 시스템, 네트워크, 센싱, 위성 데이터처럼
인식 시점에 따른 매출원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한 계약의 납품 실적에 따라 전체 실적이 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금입니다. 아이온큐는 6월 말 약 30억 달러의 현금과 투자 자산을 보유했고 스카이워터 거래 자금을 반영한 추정 잔액도 약 20억 달러입니다. 이유를 큐비트와 1만 큐비트 개발, 원자시계 생산 라인, 광자 부품 내재와 동시에 투자하려면 기술보다 자금이 먼저 부족할 수가 있죠. 아이온큐는 현재 개발표를 실행할 현금과 계약 잔고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뒤에 24시간 안에 추가된 국방 재료도 큽니다. 넥서스 포토닉스 인수, 카펠라의 국가정찰국 계약, 벡터아토믹의 다르파 원자시계 계약, 엔드릴과 협력 발표까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매출 8,010만 달러가 과거 계약의 결과라면 이 4건은 다음 몇 년의 매출을 만들 자산과 고객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르파는 아이온큐에 2,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연장을 주고 에버그린 영호 광학 원자시계 125대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계는 레이더와 보안통신, 정밀 위치 결정에 사용이 되고 GPS 신호가 교란되거나 끊겨도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야 미사일과 드론, 통신망이 같은 좌표와 시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좋은 이유는 원자시계를 연구용 시제품으로 한두 대 만드는 데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르파는 125대의 실제 납품을 요구했고 아이온큐는 생산 시설과 제조 장비, 시험 설비에 1,500만 달러를 별도 투자합니다. 납품 가능한 수량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 생기면 이후 다른 군과 항공우주 고객 같은 제품을 반복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버그린 영호는 약 5리터 수준의 크기로 기존 수소 메이저의 75분의 1 수준입니다. 1초 구간에서 50펨토초 수준의 안정적으로 목표로 하고 열흘 동안 나노초 수준의 시간 유지를 제공합니다.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지상 기지뿐만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 이동형 군사 장비에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파는 이전에 라겐 프로그램에서 벡터아토믹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광학시계 생산 라인까지 구축해 먹겠습니다. 아이온큐가 벡터아토믹을 인수한 뒤 정부가 개발비를 계속 투입한 셈인데 아이온큐는 회사 인수할 때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집행하던 고객과 후속 프로그램까지 함께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주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주주분들이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모든 정보와 시세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놨기 때문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모두 확인 가능하며 공시 등 중요 내용 일정까지 연동을 해서 알람 기능까지 추가해 놨으니까 놓칠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까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뉴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아이온큐에 관한 모든 차트 분석과 수급, 펀더멘탈, 모멘텀 등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족한 건 정보력이기 때문에 이 분석기 하나만 사용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석기의 장점은 바쁘신 분들이 알기 쉽게 모든 종목에 대한 걸 분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이온큐, 팔란티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상장된 모든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펠라 스페이스도 같은 날 국가정찰국에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카펠라는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으로 밤과 구름, 악천 후에도 지표를 촬영하는데 NRO는 이 영상을 작전 상황 파악과 임무 계획, 정보 분석에 사용합니다. 기존 시험 사업을 통과한 뒤 운영 계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발성 기술 검증보다 반복적인 데이터 판매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아이온큐가 카펠라를 보유한 효과는 양자 컴퓨터 매출과 별개의 국방 데이터 매출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양자 센서와 정밀시계, 보안 통신을 위성에 붙이면 같은 정부 고객에게 하드웨어와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판매할 수도 있죠. 양자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SAR 매출로 정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큐비트 숫자만 보신다면 다음 돈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컴퓨팅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인프라가 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통 병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6년 IEA 최신 보고서를 보시죠. 2025년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1년 만에 17%가 늘었고 AI 중심 데이터 센터는 무려 50%나 폭증을 했습니다. GPU를 더 꽂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전기를 렉 안까지 얼마나 작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넣느냐가 다음 경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다음 세대의 AI 렉은 1메가와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존 54V 구조를 그대로 쓰면 한 렉의 구리만 최대 200kg, 전력 선반은 최대 64렉 유닛을 필요합니다. 계산 장비를 넣어야 할 공간이 전원 장치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를 800V 직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V를 GPU가 쓰는 낮은 전압까지 내리려면 전기를 덜 버리고 더 빠르게 바꾸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존 실리콘보다 중요도가 커지는 소재가 지라갈륨 GaN과 탄산규소 SiC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 두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미국 상장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료만 보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공개한 800V 생태계의 실리콘 파트너 명단에 이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GTC 2016에서 800V를 6V로 한 번에 낮추는 20kW 보드를 공개했습니다. 목표 피크 효율은 97.5%, 그리고 250kW급 고체 변압기까지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미국 내 GA인 개발과 생산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목표 생산 시점은 2026년 후반입니다. 엔비디아의 2027년 800V 본격 전환보다 앞서 양산 기반을 맞추겠다는 일정입니다. 기술 발표가 실제 납품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할 구간이 바로 지금부터인 이유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52주 고점에서 크게 내려왔고 결국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양산 일정, 그리고 800V 고객 인증, 그리고 고전력 부분의 매출 전환입니다. 그리고 종목과 AI 분석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는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며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800V 전력 반도체 핵심 종목 받기와 AI 분석기 무료 신청 체크 후에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